지금의 시대는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70대, 80대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히 젊을 것 같고 노인은 안 될 것 같고 또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등지고 가야 되는 때가 안 올 것 같지만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여전히 유한하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호령하고 군림하고 사람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했던 그런 이 엄청난 왕들도 대통령도 이 총리도 다 세상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 보면 우리는 유한한 삶에 대해서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이 유한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 아름다운 엔딩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일본 드라마, 일본 영화 버킷리스트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다 보면 많은 생각들이 들었죠. 종교를 가져보겠다. 그리고 손자와 무슨 활동을 하겠다. 책을 써보겠다. 사람들을 만나겠다. 자신이 나왔던 그 초등학교를 다시 가보겠다. 등등 여러 가지의 이제 계획들을 세우고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도 잘하지는 못하지만 나의 인생의 버킷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실행하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오래오래 안전하게 잘 살 것 같고 저희 집 애들 곁에 오랫동안 버티면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또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렇게 또 살아가는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싶지만 그게 또 어디까지 허용이 될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유한하고 끝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살면 이 죽음이 멀지 않다라는 걸 알고 살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겸손해지고 남을 좀 더 이해하려 하고 좀 더 배려하는 모습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모친께서 이제 80대 이제 초반이신데 앞으로 이제 얼마나 살아 계실까라고 생각하면 가끔씩 깜짝깜짝 놀라죠. 왜냐 이제 저희 모친이 이제 가족이 이제 형제 자매가 언니가 있었고 이제 오빠들이 다 있었죠. 저한테는 이제 뭡니까 저한테는 이제 이모이고 또 이제 외삼촌들이죠. 근데 이 여러 외삼촌들 중에서 살아계신 분이 이제 한 분밖에 없고 이제 그 이모는 이제 저희 모친의 이제 언니죠. 60 초반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저희 이제 모친의 이제 오빠들도 되게 60대 초반 중반에 다 돌아가시고 이제 한 명 남아 계신데 그런 걸 보면 참 사람의 수명도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한 부모 아래 태어났지만 어떤 이는 빨리 가시고 또 어떤 이는 또 오래 계시는 걸 보면 참 이 사람의 이 수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정말 알 수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참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 그래도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저희 모친이 좀 우직하시거든요. 오래오래 일하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근데 이제 그 오랫동안 우직하게 열심히 일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제가 어깨너머로 물려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25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오래 해보겠다라는 다짐, 각오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 보통의 사람, 아둔하고 멍청한 사람이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던 데는 가장 큰 힘은 직장인의 신분을 유지했다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끝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당연히 저딴 고민하고 구상하며 살아가야죠. 그러하지만 그래도 참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끝이 온다라는 걸 부인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끝은 온다라는 겁니다.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하는 곳, 어떤 이들은 병원은 낫기 위해서 가는 곳이지만 그 호스피스 병원이라고 하는 곳은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좀 험하게 얘기하면 죽으러 가는 곳이죠. 나에게 얼마가 남아있냐, 기간이 얼마가 되냐, 또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얘기하고 어쩌면 또 그렇게 이 자신의 때를 알고 그렇게 인사하고 주변을 정리하고 가는 것도 또 하나의 운이다, 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한 이제 시기 때 미처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떠나는 일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지금의 현실을 잘 이렇게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해 놓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좀 더 많이 드네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될까? 어떤 것들이 좀 더 필요할까? 뭐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어느 때든 좀 더 강해지려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또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현실이 참 녹록지 않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노후 준비도 참 만만치 않은데 이 삶의 마지막 엔딩까지 계획해야 된다라고 너무 멀리 간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아주 진지하게는 아니어도 한 번쯤은 우리에게도 언제나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며 사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 안 올 수는 없는 거고 최대한 늦게 와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또한 언제까지 허락될지는 알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하고 항상 감사하며 그날에 이제 충실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나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소중한 것이고 고마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더 감사함을 표시하고 같이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지내는 게 좀 더 행복한 삶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